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여기에 전문의들과 의대 교수들도 가세하는 양상이 지금 빚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엊그제 국내의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이죠. 국립중앙의료원의 책임자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직접 목소리를 낸 이유는 무엇인지 국립중앙의료원의 주영수 원장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립중앙의료원의 주영수입니다. 네, 원장님께서 입장을 밝힌 직접적 계기가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전문의들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지지하는 성명을 낸 데에 대해서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다. 뭐 이런 해석이 이제 뒤따랐었는데요.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예, 저희 이제 소속 전문의 협의회가 네. 성명문을 지난 금요일 날 발표를 했고요. 네. 근데 그 성명문 안을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현재 의료 시스템 마비 상황은 정부가 주동했다. 그리고 전공의들은 그에 실망해서 자리를 떠났고 만약에 이제 그들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이 있을 때는 전문의들도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들이 그 성명서 내용이었는데요.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 이 현재 의료 대란에 해당하는 이 상황의 원인에 대한 문제 인식에 대해서 제가 좀 동의하기가 어려웠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어찌 보면 환자를 돌보지 않겠다, 진료를 현장을 떠나겠다라는 위협이라고 저는 느껴서 네. 너무 우려스러워서 사실은 간담회를 자청했습니다. 그러면 좀 원장님이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를 좀 간략히 축약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현재 상황은 예를 들어 정부가 의견을 정책적인 제안을 한 거는 저는 뭐 정부가 제안할 수 있는 몫에 제안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그걸 일단은 의제로 올려서 저희가 가능한 공식적인 그 정책 개선 프로세스 위에서 그 의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면서 네. 의견들을 조율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제 입장은 그런 입장이었고요. 네. 그렇게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제가 보기 합리적이고 또 다른 민주적인 어떤 정책의 개선을 해나가고 만들어나가는 프로세스라고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논의의 현장으로 다들 좀 같이 들어와서 환자들은 환자대로 저희가 진료를 열심히 하면서 논의를 진행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뭐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저희도 이제 의사협회를 비롯해서 여러 곳 그러니까 인터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예. 그 질문을 드렸더니 일관되게 하는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의정협의체 이런 게 참 여러 번 열렸지만 의견차가 전혀 좁혀지지 못했고 더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그 테이블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꺼낸 적도 없다. 그래서 너무 일방적이다.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점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그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의사협회는 정원 증원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입장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증원 규모를 논의하는 그런 아주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논의에는 응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아마도 굉장히 의사들이 어려운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여 차례나 걸쳐서 아마도 지속적으로 논의했다고 했고 그리고 규모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달라고 하는 그런 여러 차례 의견을 줬는데 의협이 이제 그 논의 테이블에 파트너였는데 의협은 아마 그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원장님이 이제 의견을 표명한 뒤에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인 최한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이 이거 지금 전문의들에게 공개적 모욕을 주는 것은 원장으로서 이성적 행동이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는 뭐 저희 선생님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건 개인 의견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저희 전문의 협의회의 성명서가 사실 한번 내용을 꼼꼼히 보시면 이 부분은 원장으로서 당연히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는 뭐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말까지도 있는 그러면 결국은 어떤 환자를
환자를 진료 현장을 떠나서 네. 돌보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로 당연히 해석할 수가 있고 너무 우려스러운 부분이어서 예, 예. 저는 그 부분의 그 전문의 협의회의 언급들은 이성적이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냈던 것이고요. 뭐 그에 대해서 뭐 다른 의견을 내신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네. 뭐 그 이상의 뭐 제가 해석을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원장님이 그 엊그제 입장 표명하신 다음에 혹시 뭐 병원 구성원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이런 기회는 좀 있었나요? 저희 전문의들께서 직접 뭐 저한테 의견을 또 다르게 주신 적은 없는데요. 네. 네. 저는 뭐 지금도 제가 만나고 있는 저희 전문의 선생님들은 대부분은 여전히 환자분들 옆에서 환자분들을 지키고 계시고요. 네. 뭐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저희 국립중앙의료원은 전체 직원이 1,800명인데요. 네네. 그 중에 사실 전문의들이 이제 100여 명 계시고 1,700여 명이 이제 다양한 의료 인력, 지원 인력, 또 이제 정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인력들이 있고요. 네. 예, 이분들이 유기적으로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대부분을 해당하는 이 구성원들 의견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이런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빨리 철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오히려 훨씬 많은 거죠. 그래요. 뭐 전문의 선생님들도 아마 심정적으로는 뭐 크게 반대하지는 않으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전공의들이 모두 71명이 맞나요, 원장님? 예. 지난 2월 말까지 작년부터 1년간 수련을 받았던 전공의 정원은 102명이었는데요. 네. 그런데 올해 3월로 새로 들어와서 카운트된, 그러니까 세워진 전공의는 이제 71명입니다. 그 이유는 새로 들어오려는 인턴분들이 임용을 포기해서 그러면 이제 아예 이번 어떤 행정처분의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분들이 모두 거의 대부분 포기했고요. 그다음에 1년차 신임 레지던트 일부가 또 오지 않아서 현재로는 71명이 정원. 그러면 이 71명의 전공의들 거의 대부분이 지금 현재 그 이탈한 상황입니까? 그 중에서 14명은 이제 병원에 남아서 현재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7명이 병원을 떠나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 그 57명의 빈자리는 어떻게 메우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일단은 저희 전문의 선생님들이 외래 진료나 입원 진료, 뭐 수술, 당직 근무를 직접적으로 다 하고 계시고요. 네. 그 빈자리에 또 뭐 상당히 큰 영역은 저희 간호사들, 간호 인력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지금 한 달째 저희 병원의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병상이 한 40% 정도 가동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조금씩 인력들을 조절을 하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 이제 PA 간호사 투입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애당초부터 좀 약간 우려의 목소리는 있었는데 운영 결과는 좀 어떻습니까? 실제로 병원 안에서 간호사들의 숙련된 간호사들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기도 하고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이제 뭐 규모가 뭐 병원마다 조금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뭐 당연히 저희들도 전담 간호사라고 하는 분들이 적극 지금 일을 하고 계셔서 현재로는 이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매우 적극적으로 메워주시고 계시죠. 문제는 이제 이분들의 소진이 지금 돼가고 있다는 게 참 걱정이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체력의 한계라는 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정부는 내일 의대 그 증원 규모 2,000명 그 배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는 지금 보도가 떴는데요. 그것도 일각에서는 이렇게 되면 이건 파국으로 간다 이런 또 경고성 멘트도 이미 나온 바가 있었는데 이후 상황 혹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도 물론 이제 의대 정원 규모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모를 결정하고 제한하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영역에까지는 의제를 가지고 저희가 공개적이고 좀 합리적인 논의 현장에서 같이 논의를 빨리 시작하는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사실은 이 논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실 진료 현장을 떠나서 혹은 지금 우리 대학 교수님들이 2,000명을 고수하면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가 있는 상황은 참
전망을 어둡게 만드는데 예. 저는 이런 정도로 극단적으로 하게 되면 논의를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저는 적어도 이 논의 구조에 당사자인 의대 의사들, 특히 이제 대학 교수들께서 네. 허심탄회하게 들어오시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게 하면서 논의를 정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공공병원에 대한 좀 질문으로 집중해서 일단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그 전에 공공병원으로서 혹시 이 문제의 어떤 부하가 좀 더 커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같은 국립중앙의료원과 몇 개의 좀 큰 규모 전공의들이 있었던 공공병원은 부하가 아주 큰 상황이고요. 예. 그런데 공공병원들의 이제 흔히 지역 거점 공공병원이라고 하는 많은 병원들은 규모가 작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전공의들이 별로 없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 이제 일반적인 공공병원들의 진료 부하는 아주 그렇게 크진 않은 거로 알고는 있는데요. 이제 저희를 포함한 좀 큰 규모의 공공병원들은 말씀드렸듯이 상당한 부하를 갖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의대 정원 문제가 불거졌던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필수 의료 인력 부족이었잖아요. 그리고 필수 의료 인력이 가장 많이 배치되고 가장 먼저 가야 되는 곳은 공공병원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는데 이 맥락에서 지금 공공병원의 지금 현재 위치 그리고 정부의 대책이 그걸 정확히 지금 관통하고 있는지 평가가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필수 의료는 아마 이제 흔히들 얘기를 한다면은 진료 과목으로 필수 의료를 얘기하는 게 가장 흔하지만 사실은 필수 의료라 하면은 저는 필수 의료 현장으로 지역을 또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의료 서비스가 제공이 잘 되기 어려운 그런 사각 지역들은 중요한 필수 의료 영역이고요. 그런 곳을 포함한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사각 지역들을 메꾸는 데는 당연히 공공의료기관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공공의료기관들이 너무 적습니다. 지금 지역 거점 공공병원이 전국에 41개가 있는데요. 지방의료원하고 이제 적십자병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걸로 우리나라의 어떤 공공의료의 허리를 책임지기에는 너무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공의료를 강화한다, 필수의료를 강화한다고 한다면 저는 공공의료기관의 숫자 확대가 일단 필수적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공공의료기관 안에 들어가 보면은 진료하는 과목마다 전문의들이 1명 정도씩밖에 없는 경우가 태반인데요. 이 보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진료 누구나 그래도 이제 의사들도 쉬어야 하니까요. 적어도 2명 이상의 진료가 유지가 될 수 있는 정도의 기능 보강 이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전에 사실 의대 중간 갈등이 불거지기 전에 지방의료원 의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이런 보도 여러 번 나온 바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의대 증원한다고 해서 풀리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저도 그 부분은 이제 의사 단체든 전문가들도 지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의사가 부족한 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충원이 돼야 하고요. 그리고 가급적 지역에 의사들이 남을 수 있는 제도적인 어떤 교육 장치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지역의 의대 인력 증원에 초점을 맞춰진 정책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필수 의료가 그러면 다 메꿔질 거냐 그거는 또 더 세부적인 심도 깊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려면 이제 필수 의료 영역으로 어떻게 수련 의사들을 유인하고 어떻게 유지하고 할지에 대한 조금 디테일한 정책적인 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저는 지금 이후로 계속 논의하면서 만들어 가야 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원장님께서 좀 대안을 주신다면 이거는 좀 집중적으로 검토가 되고 추진돼야 된다는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필수의료 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수련교육 체계, 교육 체계들이 좀 별도로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선택할 수도 물론 있게 해줘야 하기도 하겠지만 필수 의료라고 하는 영역은 우리의 그 안보의 영역과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집중적으로 양성하는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진 의과대학이든 의학전문대학원이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로 차제에 좀 설립할 수 있다면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공공의대 이런 거가 그럼 모델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마침 이제 그 대통령께서도 지난주에 전남도에 가서 이제 말씀도 하셨는데요. 네. 그런데 그런 모형이 지역의대 모형일 뿐만이 아니라 그중에 그런 방식으로 일부는 네. 필수료 인력을 전문적으로 국가가 사관학교 수준으로 지원하는 체계도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일 발표되는 이 증원 배분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그러니까 나오는 보도로 보면 한 80% 정도를 지방의대에 배정을 할 것 같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지방의대 증원을 늘려줘도 나중에 그 의사들이 서울로 올라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그렇죠. 좀 막을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부터 앞으로 배출이 되는 6년간의 과정에서 정부가 디테일하게 정책을 안을 만드셔야 되고요. 네. 예,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선발하고 어떻게 그 인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지, 예, 그거는 뭐 다양한 어떤 정책적인 어떤 지원, 유인으로 문제를 풀어가 주셔야 된다고 보고. 일단은 지역의 의대 인력을 증원에 집중한다고 하는 방향은 뭐 저는 그렇게 해야 지역에 많이 남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네네. 예, 그거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혹시 동료 의사분들께 꼭 좀 전하고 싶은 호소하고 싶은 그 말씀이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 현장을 떠나 있는 우리 전공의들 하루빨리 우리 환자들 곁으로 돌아와 주십사 하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고 싶고요. 네네. 그다음에 어제 사실은 저는 이제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 대다수의 교수들께서 25일 날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걸 보고 또 한 번 참 그 나름 절망을 했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우리 교수님들이 끝까지 환자 곁을 지켜주시리라 믿고요. 네. 예, 그 당연히 의사로서 또 교육자로서도 충분히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아마 이 문제를 푸는데 적극 도와주시지 않을까 예, 지금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이었습니다.